우리 생활과 신소재. 우리 생활과 신소재. 앞에서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다양성 뭐 그런 거 했고요. 그 더 앞에서는 이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 한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좀 더 뭐 현대적인 신소재는 이제 뭐 새로운 소재이긴 한데, 사실 신소재가 개발이 돼야지 뭐 인류 문명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신소재 개발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신소재를 발견하거나 개발하면서 오늘날까지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자, 석기 시대 때는 이제 소재가 돌인 거지, 돌. 돌을 이렇게 뭐 갈거나 아니면 깨거나 뭐 이래가지고 뭐 무기도 만들고요, 뭐 농기구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동기,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만든 청동을 발명하여 금속을 사용하는 시대를 열었다. 사실 청동기 시대가 됐는데, 사실 청동기는 그렇게 뭐 많은 게 아니야, 사실은. 뭐 되게 막 엄청 많지는 않아. 청동기를 이용해 가지고 뭐 농기구를 만들고 이러진 않았어,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근데 이제 뭐 부족장이 가지고 있는다던가, 그래서 되게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거였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철은 많아. 철은 지구상에 많아요. 그러니까 지표면에. 구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뭐 금이나 이런 거보다 많겠지만 철은 그래도 많아. 그리고 딱딱해. 구리는 딱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석이라는 거랑 합금을 만들어야지 그나마 좀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완전 달라지죠. 왜냐하면 철로 농기구들을 만들고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근데 철이 많기는 했는데 왜 나중에 이 청동기 시대보다 나중에 이제 이런 철기 시대가 오냐면, 철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철로 이 땅바닥에 묻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캔에서 막 가열을 해가지고 그 철 성분을 녹여가지고 이제 얻어내야 되는데, 그 온도가 되게 높아요. 청동기를 만드는 것보다. 가열을 해가지고 막 1000도 이상, 이렇게 1300도 이상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술이 좀 적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산화철을 철로 만드는데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철기가 조금 더 나중에 철기 시대가 옵니다. 자, 아무튼 소재의 종류, 주로 생명체를 이용해 얻는 유기재료와, 유기재료는 뭐 석탄, 석유 이런 것도 유기재료고요. 지각에서 얻는 물질을 기본으로 하는 무기재료가 있다. 이 무기라는 게 그 싸울 때 그 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유기물이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는 뭐 그 대학교 학과 중에 무기재료학과 있거든요. 무기재료학과. 그래서 나도 진짜로 무기재료학과가 무기재료를 연구하는 학과인 줄 알았어. 무기를 만드는 재료. 근데 이제 유기물하고 다른 의미에서의 무기물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금속들이죠. 사실 금속들. 유기재료는 목재나 가죽이나 고무 아니면 석유 뭐 이런 거, 이런 게 유기재료고, 무기재료는 금속이나 비금속 재료로 구분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유기물은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재료입니다. 무기재료. 자, 아무튼 신소재는 기존의 재료보다 더 뛰어난 성질을 가지거나 기존의 재료에는 없는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재료를 신소재라고 합니다. 자, 신소재 개발. 물리적인 성질이 뭐 이렇게 뛰어난 거, 강도나 밀도나 녹는 점, 끓는 점, 비열, 전기, 전도성, 자성, 굴절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신소재 개발은 엄청 중요하다. 문명의 발전하고 엄청 관련이 있다.
철기 재료를 사용하면서 인류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철기 재료를 사용하는 문명과 그렇지 못하는 문명이 이제 싸우면은 철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애가 이겨요. 정복 전쟁에서부터 이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신소재는 기존 재료보다 더 뛰어난 성질을 가지거나 기존 재료에 없는 새로운 성질을 가진 소재를 신소재라고 합니다. 신소재 종류 이제 요즘 이제 사용하는 신소재들이 뭐가 있냐면 초전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구는 계속 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초전도체를.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떤 금속 물질들이 있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저항은 전자가 흘러가는 걸 막는 건데 원자 핵들이 온도가 높아지면은 얘가 이게 진동 운동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자꾸 막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온도 낮추다 보면 저항이 점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항이 빵이 되는 그런 온도가 있어. 그게 이제 임계 온도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 0이 되는 온도를 말해요. 그거보다 더 낮으면 저항이 0이야. 저항이 0이다라는 거는 전류가 엄청 잘 흘러다닌다라는 거예요. 전류가 엄청 잘 흘러다녀. 엄청 잘 흘러다니면은 그래도 이제 니네 3학년이니까 이제 뭐 전자석 같은 걸 엄청 센 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전자석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자석의 세기가 세지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온도 이하, 이때 특정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고 이러한 성질을 갖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처음 발견은 수은에서부터 발견이 돼요. 수은을 가져다가 4.2 켈빈까지 온도를 낮춰. 근데 이 4.2 켈빈이 얼마냐면 대략 마이너스 269도씨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절대 영도랑 되게 가까운 거죠. 절대 영도 근처에서. 그래서 이게 초전도 현상이 있는 거는 좋은데 너무 온도가 낮잖아요. 마이너스 269도씨를 만들려면 액체 헬륨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되게 이런 현상이 있으면 좋은데 온도가 너무 낮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뭘 연구하냐면 온도를 임계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이 온도가 좀 높은 상태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있게끔 그런 물질들을 자꾸 개발을 합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수은 가지고 한 거고, 자,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자, 요 밑에 초전도체가 있다라고 지금 사진에는 있는데, 사실 초전도체가 밑에 있건 위에 있건 상관없어요. 위에 있어도 되거든요. 자석이 밑에 있고. 선생님이 대학교 때 실험할 땐 자석을 밑에다 깔고 했는데, 자, 초전도체가 위에 있건 밑에 있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이제 설명할게. 자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겠지. 중력 때문에. 내려오려고 하겠죠. 근데 그러면 여기 자기력선의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근데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가 생기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유도전류라고 하는 게 생겨. 이거 여기 3학년 때도 원래 나오는 건데 하여튼 유도전류가 여기 초전도체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랑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유도전류가 생겨. 그러니까 만약에 밑에가 N극이라고 치면 밑에가 N극이라고 쳐. 그럼 위에가 N극이 되게끔 전류가 막 흘러. 요 내에서. 그래서 밀어내. 그러면 있잖아. N극이면 튕겨 나가겠지, 이렇게.
근데 또 튕겨 나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또 멀어지면은 n이 멀어지면 여기가 s가 되게끔 또 전류가 막 흘러. 그래서 그냥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n이면 자석이면 그냥 튕겨 나가고는 땡이지. 근데 이거를 잘 조절하고 있어요. 이 초전도체가. 뭐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가 알아서 그렇게 전류가 자꾸 흐르면서 자기장을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도록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떠 있어요. 이렇게 둥둥 떠 있습니다.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때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하면 초전도체는 이 자기장을 밀어낸다. 끝났어? 벌써? 그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요. 마이스너 효과가 생기면 이게 둥둥 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도 돼요. 이거를 만약에 이게 보통 자석을 놔두고 초전도체를 이렇게 뒤집어 놓잖아? 그래도 떠 있어요. 이게 떨어지려고 하면은 자기장 변화가 생기는 거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집어 놔도 이렇게 떠 있고 이렇게 뒤집어도 떠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이 초전도체가 아무튼 마찰력이 없잖아요. 마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쭉 밀면 쭉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공중에 뜨게 하게 할 수 있고 떠 있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뭐야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초전도체의 성질과 이용. 전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강한 전류가 흐르게 하여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MRI라고 해서 자기 공명 영상 장치입니다. 요 안에 코일이 있는 거야, 코일. 코일이 있고 그 안에 그 초전도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온도가 낮아야 되니까 여기 뭐 가스통 같은 거 좀 있는데 헬륨이나 액체 헬륨이나 아니면 액체 질소나 온도를 되게 낮춰요. 되게 낮춰가지고 여기 자기장이 엄청 강하게 생겨. 근데 거기다 사람을 넣는 거야. 그럼 그 자기장 변화랑 감지해서 내 몸에 있는 원자들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디 뭐 부러진 데 있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뼈 사진하고는 좀 달라요. 예. 선생님이 연골 수술 받았는데 저번 여름에 MRI 찍거든요. 그러면은 엑스레이로 찍으면은 뼈는 나와. 뼈는 엑스레이 찍으면. 근데 연골이 어떻게 됐나는 안 나와요. 연골이 어떻게 됐는지 보려면은 MRI 찍어야 돼. 아니면 뭐 내장 기관이 어떻게 됐냐 이런 거 보거나 아니면 뭐 두뇌의 뇌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거는 MRI 찍어야 돼. X선을 찍는 게 아니라. 아무튼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다. 초전도체가. 그리고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것도 사용이 되고 있고 핵융합 장치. 핵융합 장치는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독화막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코일이 있어. 코일이. 그러니까 코일을 일렬로 쭉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가지고요. 연결돼 있어요. 핵융합 장치를 가동을 시켜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1000만 도씨 이상 돼야 돼. 근데 1000만 도씨인데 이게 1000만 도씨 되는 애를 뭐 쇠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둘 수 있나? 1000만 도씨인데? 쇠 이런 거 다 녹겠지, 그쵸? 근데 이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장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자기장 안에.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전하를 띠게 되거든요. 여기 자기장 안에 1000만 도씨 되는 그 물질을 플라즈마 상태 물질을 가둬둘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장이 강하게 생기려면 뭐가 필요해? 초전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도 쓴다. 핵융합 장치에도.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한 거는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고, 두 번째는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항이 0이기 때문에. 그럼 전력 손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게
주로 이제 남쪽에 있어요. 이렇게 울산이나 뭐 이런 데 있어요. 뭐 경주나 이런. 그럼 여기서 만든 전기 에너지를 서울로 가져다 쓰는 거야. 그래서 서울 경기도 이런 데로 가져다 쓸 때 송전선이 필요하거든. 근데 송전선에서 원래 저항 때문에 손실이 있어요. 근데 이 초전도체로 만들어 놓으면은 전력 손실이 없어요. 왜냐면 저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기를 더 아낄 수 있는 거죠. 손실 전력을 없앨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 왜냐면 이 액체 질소를 넣어. 액체 질소가 마이너스 196도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진공층 같은 게 있어야지 온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쉬운 건 아닌데, 아무튼 손실 전력이 없는 송전선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도록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서 일부 분야에만 상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목적은 임계 온도를 더 높여야 돼요. 높여야지 그런 걸 만약에 이런 개발해, 그럼 노벨상 줍니다, 이 사람. 임계 온도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뭐 50도씨다. 그러면 노벨상 줘. 그러면 이제 우리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야, 이 세상이. 임계 온도가 높은 초전도체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하는 게 그래핀이에요. 그래핀. 그래핀은 원래 흑연에서 한 겹만 떨어뜨려 놓은 거를 그래핀이라고 해. 한 겹만 있는 거. 흑연은 사실 흔하죠. 연필심도 흑연이기 때문에. 흑연은 흔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겹만 딱 떼낸 거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흑연은 원래 그래파이트라고 해요. 그래파이트. 이거는 그래핀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한 겹만 떼서 실험했더니 일단은 빛이 통과하는 그림이잖아. 이게 되게 투명해. 투명합니다. 흑연은 원래 까만색이죠. 까만색인데 그 한 겹만 딱 떼내면 투명해. 그리고 전자가 잘 흘러다녀. 전기 전도성이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공유결합이라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단단해요, 사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발견한 사람도 노벨상 탔습니다. 이거 발견한 뭐 과학자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얻었냐면 옆에 써 있는데 봐. 흑연은 그냥 연필심이야. 투명 테이프로 붙였다 뗐다를 반복해. 그러니까 붙였다가 떼면은 뭐 여러 개 중에 몇 겹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떼, 이렇게 쓱 떼. 그래서 이제 한 겹의 그래핀을 얻어.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노벨상 받았다. 이 그래핀은 어디에 쓸 수 있냐면 빛이 투과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 쓸 수 있어요. 투명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높은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 높다. 이게 전기가 잘 통한다 이 소리고요. 열이 잘 전달된다. 강도와 신축성이 높다. 강철의 200배 이상. 그러니까 같은 두께에서 그 신축성도 높고 잘 부서지지도 않아요. 강도도 높다.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므로 태양전지 성능 개선에 이용될 수가 있고 가볍고 강도가 높아서 우주선 표면 코팅하는 데 연구 중이다. 빛의 투과성과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지금도 있긴 해요.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가. 그거 소재에 그래핀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 뭐 Z 플립이나 아니면 뭐 Z 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종이 야간 투시형 콘택트 렌즈. 근데 콘택트 렌즈에 어떤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야간 투시형 콘택트 렌즈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요게 진짜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네. 그런데 이용될 수가 있다.
촘촘하고 규칙적인 육각형 모양을 구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수로 만드는 필터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이제 이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은 통과하고 다른 뭐 소금기 이런 거는 못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은 담수 필터로 사용될 수가 있다. 이 디스플레이 요게 그래핀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그래핀의 한계. 근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요거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알아내면 노벨상 줍니다. 반도체에 비해 전기적 성질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이거는 이제 뭔 얘기냐면 너무 전류가 잘 흘러서 문제인 거야. 너무 잘 흘러서. 반도체는 이제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해야 되는데 너무 잘 흘러서 좀 그거를 성능을 개선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동소체라고 하는 건데요. 동소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성 입자의 조성이나 배열이 달라서 성질과 모양이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고 한다. 어렵죠? 그러니까 흑연도 탄소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되어 있고 그래핀도 탄소로 되어 있고 탄소 나노튜브도 탄소로 되어 있고 플로렌도 탄소로 되어 있어. 그런데 얘네들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야. 배열하는 규칙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면 달라져요. 그래핀 아까 얘기했고 요게 이렇게 튜브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탄소 나노튜브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가느다란 전선 같은 걸로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전자총 이런 거도 쓸 수가 있고. 플로렌은 보통은 탄소가 60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축구공처럼. 요것도 이제 전자를 잘 전기가 잘 통하고요. 특히 플로렌은 이 내부 빈 공간에 의약품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의약품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 쓸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연구는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의약품을 넣어가지고 이동시킨다, 뭐 그런 이야기야. 그런 것들이 있다. 아무튼 지금 이야기한 신소재는 그래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탄소 나노튜브나 플로렌도 신소재에 속해요. 사실은 플로렌은 한 1990년대 뭐 이거 탄소 나노튜브도 거의 90년대긴 한데 요게 조금 더 최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하는 건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가 지금 만약 개발이 안 됐다 그러면 휴대폰 이런 거 없어. 뭐 하여튼 반도체가 개발이 안 됐으면 뭐 있을까? 뭐 제대로 된 전자제품 있을까 싶네요. 자동차도 반도체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휴대폰 무조건 반도체에 있고 뭐 TV나 전자제품 전부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첨단 과학을 이끄는 신소재 중 하나로 규소가 대표적인 예다. 근데 규소가 반도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말은 문장이 이상하네요. 규소를 이용해서 뭐 순수 반도체 말하는 거지. 규소는 순수 반도체죠. 순수 반도체. 반도체는 도체와 저런체 중간 정도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온도를 조절하면서 전류에 흐르는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를 조절을 해야지 뭔가 0101 이런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컴퓨터로서 어떤 기능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규소로 만든 반도체는 이제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데 순수 반도체보다는 불순물 반도체를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를 해요. 근데 불순물 첨가하는 이유는 전기 전도도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고 봐봐 이게 내가 아직 화학을 잘 몰라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걸 규소다. 규소는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게 4개 있어요. 배우긴 했구나 앞에. 그쵸?
주소 원자과 전자 4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옥텟 규칙이라는 거 만족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합을 이렇게 4개의 결합을 하고 있지. 요런 게 이제 규소의 순수 규소 반도체인데 여기에 인을 넣었어. 근데 인이 원래 질소 밑에 있는 애고 인은 원자과 전자가 5개가 있어요. 인은 원자과 전자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 봐봐. 여기 공유 결합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가 뭐야? 남아요, 남아. 남는 전자가 생겨. 인을 집어넣으면. 그럼 요 자유로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통할 수 있어요. 인을 첨가하면은 전자가 남아. 근데 전자가 남으면 이제 이 마이너스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성인 거를 우리가 네거티브 전화라고 하거든요. 그것까지 가르쳐 줄 이유는 없구나. 그거 이제 예전 책에는 나왔었는데 여기 없네. 자, 아무튼 인을 첨가하거나 붕소를 첨가하는데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예요. 붕소는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입니다. 한 자리가 원래 8개 돼야 되는데 한 자리가 비죠? 비는 걸 양공이라고 해요. 하여튼 그래도 조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양공이 있기 때문에 전자를 채워요, 옆에 걸. 그럼 채우면 얘가 양공이 되지? 또 채우면 또 얘가 양공이 되지? 그러면서 양공을 채우면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요런 반도체는 우리가 양공이 이제 포지티브 전화를 띈다라고 해서 P형 반도체라고 하고, 이렇게 전자가 남는 애를 N형 반도체라고 해요. P형 반도체가 P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P형 반도체에 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인이 들어가 있는 게 N형 반도체야. 네거티브 전화야, 네거티브 전화.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 전화인데 인이 들어갔다라고 P형 반도체 아니야. 그냥 알려주는 거야. 그렇다라는 걸. 자, 불순물 반도체 이용. LED도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트랜지스터들, 뭐 스위치 작용하거나 증폭 작용하거나 이런 트랜지스터 이런 반도체 들어가 있고, 집적 회로라고 해서 요 손톱만한 크기에 엄청 많은 그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불순물 반도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전기 소자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LED, 트랜지스터, 집적 회로. 뭐 요즘에 뭐 전자 제품마다 뭐 어떤 AI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런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도 이제 신소재 중 하나입니다. 넘기셔서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애들이고 절연체는 잘 안 흐르는 애들이고 반도체는 어느 정도 흐르는 건데, 반도체가 있어야지 그럼 뭐가 통제가 가능하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그런 겁니다. 규소나 절마늄은 이제 반도체 소재이면서 원래 이런 애들은 준금속이죠. 준금속. 원소로 따지자면 준금속이고 반도체 소재로 쓰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강하게 자석의 성질을 띠는 물질들, 철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자석에 뭔가 잘 달라붙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고, 상자성체는 조금 약하게 자기장을 띠는 애들, 알루미늄, 수석, 백금이 있고요. 반자성체는 아예 밀어내는 애가 있어요. 자기적인 성질을. 그런 거는 이제 금은, 구리, 물 등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게 있어요. 저거는 좀 나중에 나오면 요거 때문에 말하는 거겠구나. 네오디듐 자석도 새로운 신소재에 속해요.
철원자 사이에 네오디듐과 붕소를 섞어서 만든 강한 자석. 이 네오디듐 자석도 신소재에 속해. 엄청 강한 자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액정. 뭐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리퀴드 크리스탈. LC 뭐 액정. 이게 약간 액체처럼 분자 배열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결정의 성질을 또 갖는 겁니다. 희한한 거죠, 하여튼. 여기 안 나오나? 뭐 이런 거긴 해요. LCD 디스플레이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이런 화면, 이거 LCD고요, 이런 거. 뭐 흑백으로 된 LCD 화면은 계산기라던가 뭐 전자시계 같은 거 보면은 약간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지? 이것도 다 LCD인데, 이런 것도 까만데 뭐 23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런 거죠. 요게 두 개의 평광판 사이에 액정 물질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액정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빛이 들어가 가지고 평광판이어 가지고 있잖아요. 요렇게 된 빛이 여기로 들어가서 이게 액정인데, 하여튼 액정을 통과하면서 빛이 휘어, 이렇게 수직으로. 그러면은 액정을 통과하면서 휘면 이렇게 들어간 빛이 액정 때문에 휘어가지고 여기를 통과를 하면은 빛이 보이는 거야. 어렵지? 여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그림이 없어가지고 이 책에 지금 평광판이 있고. 근데 이 액정에 전압을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휘질 않고 일렬로 그냥 이렇게 딱 배열을 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 빛이 휘질 못하니까 못 나와. 못 나오면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거 색깔 바뀌는 거잖아. 색깔 바뀌는 게 액정 분자에 전압을 걸어주는 거야. 그럼 거기는 빛이 못 나오니까 까만색으로 보여. 흑백은 그런 거고, 이건 칼라죠, 칼라. 칼라는 레드, 그린, 블루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픽셀로 구성해가지고 그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빨간색 많이 나오게 하고 뭐 파란색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액정은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에 쓰이는 겁니다. 액정은. 여기 그림이 사진이 있었구나. 요게 액정인 거, 요게. 처음에는 이렇게 흑백으로 하다가 이제 칼라로 바뀐 거죠. 휴대전화, 뭐 컴퓨터 모니터, 전자저울, 차량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액정이라고 하는 애도 신소재다, 신소재. 자, 그래서 키포인트에 초전도체 신소재고요.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다. 전류를 강하게 흐르게 해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핀은 이렇게 한 겹의 평면 구조로 된 신소재고, 빛을 투과시킬 수가 있고요. 전기 전도성 높고요. 강도가 높아서 휘어지는 성질이 있다. 반도체, 도체와 저런체 중간 정도의 전기적 성질을 갖는 물질로 순수한 규소에 특정 원소를 첨가한다. 인이나 뭐 붕소 이런 거 첨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성능을 높여서 사용한다. 액정은 고체와 같이 결정은 있으나 흐를 수 있는 액체의 성질도 가진 물질로 주로 영상장치에 활용된다. 전기장을 압력을 주면, 전압을 걸어주면 이게 형태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자연의
갔다 오세요. 자, 간단한 게 일단 독고마리 열매기 끄트머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벨크로라고 하는 거를 만든 거죠. 찍찍이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벨크로를 이 독고마리 열매의 형태를 보면서 만들었습니다. 홍합이 물속인데 홍합의 이 족사라고 하는 부분이 바위에 딱 붙어 있게 해. 그래서 이제 수중 접착제 요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따서 수중 접착제 이런 거 만드는 거고, 연잎이 물방울 같은 거가 안 맺혀요. 맺힌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물방울이 묻지를 않아. 그 다음 먼지도 묻지를 않고, 그거를 자세하게 바라보잖아 이거를. 그러면 여기에 되게 오돌토돌한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오돌토돌한 게 많은 구조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수천이라던가 이런 거 만들 수가 있고, 박쥐는 동굴에서 사니까 사실 가시광선을 이용해 가지고 뭐 물체를 식별하는 게 아니라 초음파를 내보내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물체와의 거리도 식별을 합니다. 로봇 청소기도 초음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물체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고요. 도마뱀 부치라고 하는 애는 요 부분이, 요것도 확대해서 보면 엄청 미세한 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미세한 털들이 많으면은 분자 간의 인력이 커져.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유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유리에. 발톱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발톱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요 되게 미세한 털이 많은 부분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어떤 이렇게 로봇 손이라고 표현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것들 말하는 거죠. 그 자연을 모방한 소재 이거 말고도 뭐 또 저런 것도 있는데 옆에 있네요. 혹동고래의 지느러미는 돌기가 있다. 그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헤엄칠 수 있다. 고래라고도 하는데 뭐 상어도 마찬가지예요. 상어의 그 비늘을 흉내내서 전신 수영복 같은 거 만들었습니다. 전신 수영복. 그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이 전신 수영복 입고 나온 사람들이 다 막 세계 신기록 세우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수영협회에서 이제 전신 수영 못 입게 했어요. 그때 수립된 세계 신기록 같은 것도 이제 막 삭제하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모르포 나비라고 하는 애는 되게 좀 파란색을 띠긴 해. 모르포 나비가. 근데 그거를 나비에 있는 그 비닐 같은 거 하나씩 떼잖아? 그럼 파란색이 아니야, 사실은. 파란색이 아닌데 그 이렇게 굴절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파란색으로 보이고 그 보는 방향에 따라 색깔도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 구조를 본떠서 만든 섬유가 있어. 그런 이제 섬유는 보는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달라져요. 뭔가 오묘한 색을 띠게 됩니다. 그런 것도 생체 모방의 예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요 심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물리 시간에 나중에 물리원이나 이렇게 배우면은 될 것 같아. 이건 이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거 소개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 이런 게 예전 책에는 다 나왔었어 원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예제만 풀어볼게. 좀 어려운 개념이어가지고 좀. 원자가 띠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전자가 채워져 있는 띠예요. 전자가. 전도띠는 원래는 원자가 띠보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인데, 원자가 띠는 전자가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이렇게 들뜨잖아. 그러면 이 들뜬 전자들은 잘 흘러다녀요. 에너지가 높은 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도띠로 전이하는 전자들이 있잖아.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가처럼 돼 있으면은 전도띠랑 원자가띠랑 거의 맞닿아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이제 도체가 돼요. 도체.
전류가 잘 흘러. 근데 얘는 되게 멀잖아, 이 길이가. 이 뭐 그 에너지 준위가 먼 거거든요. 이 위로 못 올라가 잘. 이런 애는 절연체가 돼요, 절연체. 그 중간 정도 되는 애들이 이제 이게 이제 반도체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지금 가가 제일 크고 나 다 순이고요. 가와 같은 에너지띠 구조를 갖는 물질을 한 가지만 쓰시오. 그러니까 도체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철이나 뭐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거 도체들 전기 잘 통하는 애들 뭐 굴이나 뭐 이런 거 쓰면 되죠. 자, 우리 생활과 신소재 한번 해봤고 108쪽에서 109쪽까지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하자. 자, 보겠습니다. 어떤 소재에 대한 설명이다. 뭐 이런 소재를 무엇이라고 하냐? 신소재죠, 신소재. 신소재고 물리적 성질에는 어떤 게 있냐? 밀도 이런 거 다 물리적 성질인데. 기온이요, 디글리에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다 물리적 성질이고요. 근데 이게 변화시키는 거를 쓰는 건가?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에 해당하는 거 밀도, 자성, 비열, 녹는 점 다 물리적 성질에 해당합니다. 전기 저항이 작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은 도체라고 하는 거고, 전기 저항이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으면 이제 절연체라고도 하고 부도체라고도 하고 절연체라고도 하고요. 중간 정도 되는 애들을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애는 초전도체가 됩니다. 이거는. 트랜지스터나 태양전지 만드는 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디귿 고르면 되네요. 리을과 같은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온도는 임계 온도라고 하는 거죠. 임계 온도. 자, 요 신소재는 초전도체가 되는 거고, 요때 T는 임계 온도라고 하는 거고, 신소재의 온도를 T와 비교하라고 되어 있군요. T보다 낮아야 돼. T보다 신소재 온도가 낮아요. 그래야지 초전도 현상이 있습니다. 임계 온도보다 낮아야지. 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자기장과 관련지어서 간단히 설명하지요. 자기장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초전도체가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 마이너스 효과 아니고요.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기억과 같은 원자,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이거 탄소예요. 탄소 원자도 육각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 그래핀 한 층으로 분리되었다. 흑연으로부터 한 층으로 분리하여 얻을 수 있다. 전기 전도성 높습니다. 강도가 높아 강도 높고 쉽게 휘어집니다. 강도도 높아요. 강도 높은데 휘어지기도 잘 휘어지는 거예요. 성능이 좋은 단열재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열이 잘 이동하기 때문에 단열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열을 잘 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열의 이동을 막으면 단열재죠. 기억만 고르면 되고요. 극저온 상태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신소재는 초전도체이고,
대량 생산이 어렵고 반도체에 비해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래핀 말하는 겁니다. 그래핀. 너무 전기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핀은. 자, 매우 얇고 투명하다. 그래핀 말하는 건데 그래핀을 이용한 게 구부러지고 튀어지는 디스플레이 라랑 그 다음에 요것도 그래핀 이용한 거야. 근데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소재를 활용한 예를 위해서 골라라. 맞죠? 예, 이거 골라야 되죠. 그래핀을 이용한 거 랍하고요. 강도가 강하면서 휘거나 구부릴 수 있다. 마찬가지네. 이것도 그래핀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랍 써야 되고 순수한 반도체 특정 원소를 첨가한다. 이건 이제 반도체인데 이제 불순물 반도체긴 해. 불순물 반도체. 하여튼 반도체야 이것도. 그런 게 이제 지적 회로 다가 있네요. 다. 특정 온도 이하에서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여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초전도체 말하는 건데 MRI라던가 MRA죠. MRA라던가 아니면 가나도 되네요. 가나마. 그 다음에 7번 탄소 원자들이 튜브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가는 탄소 나노 튜브를 말합니다. 나는 축구공 형태로 결합한 거는 이거를 플로렌이라고 불러요. 한 층으로 평면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이건 그래핀이고. 자, 독고마리 열매 모습이고요. 찍찍이 벨크로 말하는 거죠. 어떤 점을 모방하여 만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하여라.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죠. 갈고리가 있어서 천에 쉽게 달라붙는 점을 모방하였다. 쓰시면 되고요. 자, 연잎의 표면에 많은 돌기가 있어서 물을 밀어내어 물에 젖지 않는 특성을 이용한다. 이런 특성을 모방한 것을 옳은 거. 방수 기능 있는 거. 의료용 접착제 이런 거는 홍합의 족사를 이용한 거고, 비가 내려도 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유리 코팅제 이런 건 되네요. 네, 기억되고. 중단원 정리하기는 좀 다음에 하고, 지금 저번에 테스트 안 본 게 있더라고.